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기다렸어요. 오르지 못한다는 건 나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네, 오늘은 정말 오랜 밤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었던 해운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제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차트를 한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HMM, 흥하해운, KSS 해운, 대한해운과 페노션, STX 그린로지스의 차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가장 옆단의 파란색 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고점 기준을 체크한 거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회색 바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종목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황색 차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지금 보신다면 HMM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가 오늘 또 달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고점 기준으로 많이 올랐지만 52주 고점 기준으로는 아직 갈 방향이 많다라는 점 알 수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해운 종목들이 종가까지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선박 수수료 검토에 해운주 활짝 이렇게 잡아봤는데 해운 종목들 강세가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시면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레포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치의 영향이 어떨까라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세부 사항이 어떨까라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5가지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국 해운사가 미국 항구에 입항 시 최대 100달러를 부과하고 선박의 순톤수상 1000달러를 부과하겠다라는 점이 가장 골자고요. 그 밑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이 세부 사항들이 해운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선사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항차에서 여러 항구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응 조치는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산 선박이 아닌 선박을 구분해서 병렬 선당 구성으로 선박을 관리하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수수료 부과를 오히려 화주에게 할증료로 전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들에서 우리 국내 해운사들은 어떨까라고 살펴보시면 반사수에는 가능하지만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100% 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가장 낮아서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NH투자증권에서 조선사의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신다면 중국산 선박의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조선사에는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진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조선소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BDI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23.9% 반등을 하면서 9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에 부진했었던 캐파 사이즈가 반등을 하면서 운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점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면 아직 BDI 지수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선에 비해서 탱커랑 가스선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용선료 추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오히려 가장 좀 운임료가 많이 적용이 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컨테이너 선사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운임료 부분에서도 컨테이너사가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만큼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가장 급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소식까지 한 가지 더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강력하게 부응이 됐습니다. 2조 원대에 SK해운의 부분 인수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SK해운의 소유주 사모펀드 한은컴퍼니와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가 HMM을 직접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 인수 그 이유로는 현대상선 시절에 2014년에 LNG 운송 사업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SK해운에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놓여 있는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냈습니다.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도 확실히 강세 분위기 이어갔고 종가까지도 그래도 탄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해운 종목들의 강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가? 그리고 조선 종목들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활짝 긍정적인 모멘텀들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증시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탄력을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투자를 지난주부터 제대로 좀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게 특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까지 시장 분위기가 섹터의 돈의 흐름을 본다면 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작년 12월 말, 또 이번에 1월, 또 2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돈이 들어갔던 부분에서 일부 과하게 상승한 부분에서 강하게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바닥권에서 있었던 대부분 섹터들이 소외되었던 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바닥에서부터 대형 종목들이 눌렸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물론 또 상승했었던 대형 종목들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횡보하고 조금 눌리는 모습이지만 종목 단으로 보면 돈에 몰리는 게 더 세게 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내내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뭐 로봇, 뭐 자율주행, AI 등등 그동안 1, 2월 달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로 나오는, 좀 어떻게 본다면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아마 이번 주에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화수목금도 좀 우리가 체크하면서 다소는 좀 보수적인 전망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오래 갈 걸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또 3월 초부터 기존에 1월, 2월에 상승했던 섹터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이번 주에는 조금은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보수적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 이후에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기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마음에 놓으시는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자 윤재 초이스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해운 종목들 오늘 그야말로 약한 시장 속에서 홀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해운 종목들이 급등으로 시작을 하면서 HMM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때 급등까지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HMM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좀 땡큐 하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HMM을 포함한 해운 종목들, 상선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에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면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면서 바로 중국이든 뭐 다양한 국가들이든 유럽에도 그렇고 지금 관세 전쟁, 지금 제대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관세 때문에 각국이 서로 간에 활발한 무역보다는 보호 무역주의를 더욱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화법이나 어떤 전략에 대한 그런 이제 카드일 뿐이지만 어쨌든 나온 내용은 전 세계의 그런 물동량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내 해운 상선 종목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때문에 그래도 올해 조금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시키면서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관세 여파 때문에 또 눌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에서 때문에 지난주까지 보면 뭐 최근에 뭐 BDR이 좀 올라왔다 하지만 우리가 컨테이너 지수를 보는 우리가 SCFI나 CCFI 둘이 거의 비슷하죠. 뭐 상하이 쪽이나 중국 본토 쪽인데 이 두 가지 지표, 컨테이너성 관련 지표들은 거의 5주, 6주 연속으로 꺾이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관세 부분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드는구나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향 선박이나 다양한 부분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관세 부과하겠다 내용 때문에 또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HMM 주가를 보시면 또 HMM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하나의 개별적인 또 호재, SK해운을 뭐 2조 정도로 LNG 사업부는 좀 뺀다고 하지만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개별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물꼬리 달고 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 정도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매각 관련해서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목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7조 원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의 반사수에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전체적인 그런 물동량 관련한 부분들이 관세 때문에 줄어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게 해운과 상선기업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HMM을 포함해서 뭐 대한해운이든 뭐 흥하해운이든 페노션 등이든 해운 상선기업들을 좀 보유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물론 오늘 상승한 건 좋지만 너무 길게 바라기보다는 중국향 선박을 수주내는 것 때문에 반사수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단기로 좀 보시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관세 이슈를 더 주목하게 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해운 종목들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따라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해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의 힘을 받아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NH투자증권에서 발권한 지금 이 레포트 안에서는 조선 종목
종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건강한 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잘 갔던 섹터들이 특히나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선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홀로 강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네. 조선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 섹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물론 뭐 최근 지난주에 조선 섹터를 대규모 차익 매물 나오게 했던 어떤 증권사의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부분 조선 기업들이 1차 좀 큰 매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 후반과 또 오늘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 관련한 섹터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조선 섹터는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탑 중에 탑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호재들이 물론 지금 그런 호재들이 알려진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호재의 이런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미국이 특히나 달러 패권을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트럼프 정책 때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달러 패권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의 또 말을 듣는 그런 부분인데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한 가지가 막강한 군사력 유지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부분인데 군사력 유지 부분에서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미국이 그동안에 70년대부터 해서 내내 뭐 지금 IT 쪽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는 조선 쪽이 미국의 최고 강점이었는데 점점 아시아 국가들에게 조선 쪽에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고 투자를 줄이고 다른 쪽 투자를 하면서 최근 20년 사이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신조를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좀 없더라고요. 네. 점유율도 거의 낮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 가파르게 지금 배수량 늘리고 있는 해군 쪽 이 부분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 대만 해협이든 다양한 쪽에서 미국의 군함에 대한 군사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한국 조선 쪽에 손을 내밀어서 올해 이번에 트럼프 정권 때 이기 때는 더더욱더 한국 조선과 협력하는 부분이 더 이어질 것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내용만 나와서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 이 부분을 통해서 현대 한화오션과의 HD 현대중공업의 MRO 쪽 이 부분만 위탁하는 부분이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점 더 이런 강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해군 쪽 해군 군함까지도 건조하는 부분도 수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이슈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본다면 트럼프의 LNG 정책, 트럼프의 해군력 강화 이런 키워드 보면 조선 섹터는 좀 더 우리가 길게 보자.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뭐 예를 들면 대표 종목들의 뭐 10일 이평선 또는 21선 이평선 이런 이평선에서 눌림 딛고 반등 시도해 주면 그거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도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수혜를 좀 제대로 받아서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앞으로의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산일전기와 나노신소재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일단 전력설비 섹터는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요새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네. 대표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자마자 네. 오늘 2차전지죠? 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네. 다른 쪽으로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제 좀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초이스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네, 앵커님이 정확히 맞추셨고요. 자, 오늘 초이스 종목은 앵커님 위에 있는 나노신소재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종목들을 제가 좀 비초이스 가져왔는데 네, 맞아요. 오늘도 역시나 좀 산일전기 조금 비초이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산일전기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전력설비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난주부터 비초이스 종목으로 전력설비 섹터를 좀 뽑아주고 계십니다. 산일전기 오늘도 한 5%대 밀림세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견조하게 주가는 지켜주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비초이스로
뽑아주신 이유가 급하게 타서는 안 된다. 지금 조정 나왔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들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이쪽 섹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두시는 건지 어떤 쪽일까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압기 섹터를 조금은 좀 조심해 보자. 지난주 월요일과 동일한 그런 의견들을 견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슈가 불확실성.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4월 1일까지는 뭐 한국산이든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그런 초고압, 중저압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변압기 관련해서 상호 관세를 물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부각되면서 지금 변압기 종목들이 좀 시세를 조금 잃고 있는 모습이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비춰서 가져왔던 제가 어제 들었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일진전기, 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등등 대부분이 조금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 종목도 국내에 거의 유일하게 진짜 특수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초고압, 중압 쪽 이쪽에서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1월 말쯤에 지금 오버행 이슈 같은 부분들이 조금 부담됐지만 그 부분도 잘 소화하고 있는 부분은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나쁜 부분도 좀 지나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월 중순, 3월 말 앞으로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때까지는 어떤 트럼프의 변압기 수입 관련한 관세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용들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는 말자. 조금은 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설사 좀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그 반등이 나와주는 시그널 나온다 하더라도 몇 번은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고 있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어떤 말을 할지는 또 모릅니다. 그런 이슈가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사실 뭐 GE나 뭐 지멘스 이런 기업들과 장기 레퍼런스 구축하면서 장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비초에서 가져왔지만 멀리 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더 멀리 보는 관점을 한다면 AI 산업에 대한 트렌드, 전력 수요가 막강하게 필요한 그런 트렌드에서 변압기 수요 내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 한다면 산일전기가 지금 뭐 비초이스다 그런 말씀은 아닌데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산일전기를 단기로 본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7만 원도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67,400원을 마감했는데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하필이면 또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잘 유지되었던 60일 이평선 이 부분도 깼던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스크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이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조금은 좀 기회를 좀 더 시그널들을 좀 보자 그런 측면인데 그럼 먼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이 65,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장한 이후에 9월 달부터 반등 나오면서 작년 11월 중순 때에 뚫지 못했지만 또 그리고 작년 12월 초에도 못 뚫었지만 이 부분 저항을 뚫고 나니까 뚫으니까 그다음에 뚫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과거의 저항이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지지가 되는 그런 기술적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도 지지받고 있고 올해 1월 말에도 지지받고 있고 지금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종목의 최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65,000원 사수.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 추세 라인인 거죠. 아직은 지금 오늘 종가 봤을 때는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 오늘 제 차트에서는 이 초록색 선이 61선 이평선이거든요. 네. 그 라인을 지금 올해 1월 말과 올해 2월 중순 또 지난주 다 3번 연속으로 지켜준 부분이지만 오늘 그 지지 라인을 또 음봉으로 깼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65,000원. 이 65,000원을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로 보신 분들은 좀 전량 좀 나오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65,000원을 깨지 않는다 한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라인을 이 65,000원으로 보시고 이 종목을 새롭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에서는 조금은 관망하시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7만 1,000원 정도, 네. 7만 원 뚫고서 7만 1,000원 정도 그 부분에서 언저리에서 잘 유지해 준다.
그런 시그널을 보시고서 접근하시기를 또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산해전기를 비롯해서 지금 전력설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나왔을 때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압기 부분에다가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00원 부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7만 원 초 부근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노 신소재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 요새 봐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대주전자재료 네. 그 종목 말씀드려서 아주 기분 좋은 또 공략을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2탄입니다. 오늘 것도 잘 갔죠, 오늘도.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장 때에도 항상 해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해법의 또 2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 2차 전지죠.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 영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CNT라고 불리는 그런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소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한 도전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기업입니다. 네.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배터리의 양극 그리고 음극 둘 다에 들어가면서 양극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또 배터리 음극재에 들어간다면 지금은 음극재가 대부분 흑연으로 100% 되어 있지만 점점 더 흑연을 좀 빼고서 그 자리에 실리콘을 넣으면서 실리콘 함량을 5%, 7% 늘려가면서 음극에 대한 성능도 높이고 있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 볼 때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그런 시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본다면 이 종목도 봐야 하는 네. 그런 트렌드인데 양극에도 들어가고 음극에 들어간 도전제 다 만드는 기업, 거의 유일한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배터리 성능을 높일 때 이 기업이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금 언급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에서 점점 더 이걸 채용하고 있는 차종도 늘어나고 있고 함량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더욱더 트렌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인터 배터리 때도 실리콘 음극재가 아마 부각을 보일 전망입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데 음극재 부분에 실리콘을 함량을 늘려가면 음극재가 기본적으로 부풀어 올라요. 근데 앵커님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뭘 첨가를 했는데 음극재 제한되어 있는 캡 사이즈에 있는 배터리에서 뭘 넣는데 음극재 부분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고 막 열 나고 그러면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괜히 성능 높이려고 들어갔다가 배터리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뭐 하지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능 개선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양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노신 소재의 도전제를 음극재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만큼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스웰링 현상이군요. 정확히 네. 아시네요.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이 종목을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이든 로보택시든 다양한 부분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고 파나소닉과 LG 엔솔 거를 많이 쓰고 있죠.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서 기존에는 2170의 사이즈의 배터리였지만 더 사이즈를 키운 4680 배터리 이 부분의 폼팩터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 12월에는 테슬라가 LG 엔솔의 4680 배터리를 대한 수주를 이제 맡기면서 또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네. 이때에도 나노신 소재의 도전제가 들어갑니다. 본다면 뭐 어려운 내용 말씀드렸지만 결론 지어한다면 올 한 해에도 배터리 시장에서 트렌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트렌드 두 가지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테슬라, LG 엔솔이 내내 주도하면서 양산 늘려갈 또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둘 다의 나노신 소재의 도전제가 쓰인다 한다면 이 기업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기업을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네. 더더욱더 중요한 또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또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차트고 다음 두 번째는 수급인데 차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승, 지난주 후반과 오늘 상승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나왔어요. 제가 또 중요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은 7만 원 라인을 그었어요.
작년 8월 달 초에 시장 쭉쭉 빠질 때 이때도 나노신소재가 8월 달 초에 한번 급락했지만 장중에 7만 원을 지켜주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내내 8만 원 라인을 지지해 주다가 결국에는 작년 11월 중순 때 이 7만 원을 못 지키니까 뚫렸죠. 이전에 중요했던 지지 라인을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저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 때는 7만 원을 못 뚫었고요. 또 그리고 12월 중순에도 못 뚫었고 올해 1월 중순에도 뚫다가 하루 만에 또 밀려버렸죠.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거의 6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었던 7만 원 라인을 지난주 수, 목, 금, 오늘 월요일 뚫었죠. 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양봉으로 제 차트에서는 이 회색선이 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회색선이 120일 중장기 저항선이에요. 그걸 또 오늘 강한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 나왔는데 이 시그널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래를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아래 빨간색 선이 뭡니까? 이게. 큰형님 기법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난주부터 6만 원대부터 기관 형님들이 가파르게 빨간색 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부터 기관 수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오늘도 큰 상승, 큰 물량 들어왔다 한다면 이 종목이 다음 저항인 8만 원 저항, 이 저항을 뚫기 전에 이 8만 원 언더에서 우리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분할로 야금야금 매수를 이번 주에 해본다면 이번 주도 좋겠지만 다음 주 또 있을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액션 플랜 다음 주에 나오죠.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기분 좋은 이번 주 다음 주 공략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오늘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대표님께서 월요일에 들고 오셨던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딱 한 주 지났는데 한 7%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상의 문제로 봤을 때 문제 없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나노신소재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 저희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사실 종목 진단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해사랑님의 종목입니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닉스 16,260원에 10% 정리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은요, 좀 그냥 꺾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좀 V자로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인데 좀 빠르게 급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좀 밑으로 확 내려온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차트가 왜 이렇게 좀 무너진 건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평단가는 그렇게까지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응 전략 한번 짜주시죠. 근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 22단을 납품하느냐 이런 또 내용이 한번 또 부각되면서 그러면서 또 급등 나왔던 종목이고 그런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죠. 네. 신성장 종목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좋고 안 좋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해사라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닉스를 16,2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본다면 추측하기로 봤을 때는 뭐 추측이 아니라 하루밖에 없죠. 지난주 2월 14일, 지지난주 2월 14일 금요일 날 장중 고점대 부분이 16,240원이네요. 260원이네요. 하면 차트를 제가 돌려본다면 이때를 한다면 바닥에서 거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이상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또 장중에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위치 때 거의 위쯤에서 단기 대응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제닉스에 관련해서 상세한 인덱스한 그런 분석이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에 수익 내고 나오자 아마 그런 측면을 매수하는 걸로 저는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삼성전자, 뭐 HBM 이 얘기는 저는 패스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본다면 대응 관련한 스킬에 대한 문제인데 자, 공략하자마자 하루 만에 또 윗골되고 밀렸어요.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6,000원까지 올라갔지만 또 밀리면서 결국에는 그 3거래일 만에 14,000원까지도 밀리면서 또 내려갔던 부분이죠. 하면 사실 매매 스킬 관련한 부분인데, 단기로 들어가신 종목이라 한다면 당연히 함께 하면서 내가 이거를 16,000원대 단기로 들어가야지 하면 동시에 내가 갖춰야 할 전략이 뭐냐면 내가 이때에 들어가서 한 5% 먹으려고 들어갔지만 반 동시에 내가 이 종목을 15,500원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어떤 그런 칼 같은 그런 로스컷 그런 전략을 함께 세우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수익 낼 것만 기대하면서 들어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단기 변동으로 밀려버리고 다음날도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개파락 나온 이후에 더 큰 손실이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지금 1,435원은 마감되었지만 만약에 좀 더 빠져서 10,000원마저도 이탈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뼈아픈 그런 매매 결과지만 손절을 좀 하신 다음에 이런 매매를 하실 때 나쁘진 않아요. 이런 매매가 단기로도 수익 낼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진입하자마자 내가 어느 가격대 또는 어느 정도 칼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항상 세우면서 그걸 확실히 시행할 마음 먹으신 다음에 매매하셔야 한다. 이런 좀 매우 귀한 전략인데 귀한 또 투자 마인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10,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10,000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정말 꺾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아쉬우시더라도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 이 종목을 손절로 들어갔다가 오늘 조금 올라서 약수익 중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졸파고TV님의 휴스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4,400원 평단가 6%고요. 지금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저희가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길래 한번 살펴봤더니 약손실을 지금 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주당 150원 현금 배당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홀딩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약수익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건지 저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도 수혜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고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철강 관련된 종목 제일 잘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내내 움직이지 않았던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도 막 맞아요.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황 나쁘지 않고요. 마침 또 이 종목도 지금 1월 중순부터 상승하면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1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하고 횡보하고 또 오늘 또 21선 뚫는 그런 모습 나오는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또 한번 물량을 사면서 21선 이평선 저항을 뚫어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양호하고 또 제가 또 매우 중요한 선언을 그걸 본다면 네. 작년 6월과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9개월 동안에 매우 중요한 선이 제가 지금 선을 그었던 4,400원 라인이에요. 본다면 이런 게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작년 6월과 7월 달에 지지했다가 뚫리니까 그 다음에는 내내 계속 좀 이 가격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밀렸던 부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1월 달 중순에 뚫고 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고서 오늘 또 상승했다. 결국은 보면 해석하기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200원 지지해줬고 또 4,400원 오늘 또 뚫어주면서 마감했고 기관 순매수 주포인데 또 물량 들어왔다 본다면 휴스틸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시황이나 수급이나 차트는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마침 4,400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이 종목 이번에는 1월 말대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갖고서 여유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휴스틸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보신 것처럼 철강 관련된 종목들 반사수의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세에서 앞으로의 좀 슈팅이 기대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 봐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고민했던 섹터가 2차 전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한번 묶어서 빠르게 한번 볼까 그럴까요?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 한번 살펴주시죠. 정수님의 종목이고요. 132,500원에 20% 진단 꼭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3월달 이제 말부터 공매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또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이슈가 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배터리 지난 1년 반 동안 많이 힘든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정말 진짜 의미 있는 진짜 반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트럼프 정책이나 다양한 그런 악재들 내용들은 다 이미 좀 저는 반영된 상태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기관 순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를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건 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아주 기분 좋은 기다려지는 그런 반등을 더욱더 향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공매도가 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내내 빠지면서 이미 지금 거의 뭐 저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년 반 이상 빠진 종목들 섹터에서는 공매도 이슈는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난해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큰 급등했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처음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여파에서는 저는 지금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공매도 이슈가 다른 섹터에서 부각돼 버린다면 반대로 반대급부로 공매도 물량도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면서 지금 메이저 수급들의 워낙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는 2차전지에서 약간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사수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BM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든 다양한 2차전지 기업들은 조금은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뚝심 있게 좀 더 반등을 향유하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 아무래도 옛날의 기억에 좀 뼈아픈 시림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충격에서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하실 텐데 주가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히려 2차전지 종목들로는 공매도의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가 44,800원 이렇게 들고 계시고 7% 지금 들고 계십니다. 중기로 보긴 보는데 평단가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딱 전고점 부근이 45,000원이 눈에 보이네요. 그쯤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더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요.
조금 멀리 볼 수 있다 하신다면 네. 비중도 7%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추가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요. 물론 2차 전지에서 동박 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고 오늘 한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면 제가 3만 원 라인을 매우 중요한 선을 그었어요. 작년 8월 달에 빠지는 동안에 한번 지지받았지만 그 이후에 작년 11월 중순 때에 3만 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 하면 12월 중순 때 3만 원을 못 뚫고 또 밀렸고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까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 3만 원 매우 중요한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마침 또 3만 원은 이 종목에 작년 8월부터 내내 두터운 저항이었던 121선 저항까지도 함께 맞물려 있는 중첩되어 있는 저항이거든요. 전 이거 이번 주에는 뚫을 수 있을 걸 보여줘요. 오. 보여주고 아래 보시면 역시나 빨간색 선이 증가하는 걸 보세요. 지금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가파르게 사고 있거든요. 지금 선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2월 초부터 2만 원 찍고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 화, 수, 목, 금 그리고 오늘 최근 5거래일 동안 내내 지금 장중이든 종가든 3만 원 라인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최근 5거래일 동안에 횡보하는 때에도 아래 주포인 기관 순매수가 가파르게 물량을 더 사고 있다 한다면 저의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많이 좀 기분 좋게 과거에 많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네. 본다면 이전 조건이면 완벽한 조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초이스 종목은 나눠서 갖고 왔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제가 사실 좀 둘 중에 하나 뭘 할 건지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종목도 여유 있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 하신다면 3만 1,000원대, 이 3만 1,000원 이하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물량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더 비중을 실어보자 3만 1,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들고 오셨던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과 비교가 됐던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두 분께서 같은 종목에 대해서 초이스를 해주셨어요. 이스트소프트 질문을 주셨는데 빈68님의 종목으로 채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00원 평단가에 35% 올라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빠집니다.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올려주셨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베리베리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시기도 했는데 22,000원 오늘 좀 평단가 부분이랑 비슷해요. 5%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추매에 대한 의견 그냥 짧게 한번 짚어주시고 네. 이스트소프트 지금 현재 손실이 있으신 분께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내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네.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최근 보시면 2월 달 초부터 횡보하다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으로 빠지긴 했는데 매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물론 22,000원대 횡보하고 있지만 아래 보시면 2월 초부터 기관도 강하게 순매도, 외국인도 강하게 순매도, 다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서는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제한되지 않고 있고 단기적으로 더 빠져서 만약에 21,500원도 이탈된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정리하시면서 더 아래 주가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올 때 비중 확대하는 그런 이원화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지금 현재 구간의 차트 모습에서 보셔도 지금 쌍봉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인데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봐드릴게요. 조경원님의 종목이고요. 129,000원 계속 흘러내려서 손절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진단 부탁드리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평단가는 그래도 12만 원대 지켜는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한때 정말 강했던 종목인 만큼 네.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무한양행이었던 종목이 요새 바이오 종목들이 힘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 한 2주 동안에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잠깐 좀 잊고 있었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죠. 다시 한번 지난주와 지난주에 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또 한번 시장을 들이우면서 제약바이오, 특히 시장 금리에 더욱더 크게 민감한 제약바이오가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유한양행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근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이 그래도 우리 K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트렌드와 이슈가 강한 종목 중에 한 가지고 그 트렌드는 올해도 이어집니다. 당장 3월 26일 날에 유럽 폐암학회가 있는데 이때 이 동사의 레저티닙과 아미반타나맙 이 병용요법 관련해서 그 전에 미리 데이터를 3월 20일 날 미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데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을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1월 중순부터 내내 12만 원, 14만 원 지금 2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금리에 지금 민감한 팔고 있지만 기관은 내내 물량을 더 사고 있다. 빨간색 선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매일매일마다 서머펀드와 투신과 연기금 이런 3대 주체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물량을 산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 가져가자. 이렇게 기관 수급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유한양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내용 네 가지인데 먼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27일 날 새벽에 나오죠. 이 부분 정말로 우리 IT나 AI 쪽에 중요할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PC 지표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국제가 이슈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지수든 종목 단위든 수급이든 조금은 좀 이제 횡보하면서 이어갈 건데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좀 지양하자 드리는 말씀이고 세 가지 좀 말씀 쭉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섹터 관련 부분인데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 나오고 있지만 재건 쪽, 히토류 쪽은 내내 단기적으로 보자. 두 번째는 3월 초에 MWC 그리고 3월 5일에 인터배터리 있어요. 그래서 MWC와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최고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도 좋을 거예요.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중에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K 온디바이스 AI 대표 기업을 뽑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MWC, 엔비디아와 함께 엮일 수 있는 이번 주 모멘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먼저는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이런 기업들 먼저 보면서 재건, 히토류,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약간의 눌림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라던가 히토류에 대한 모멘텀까지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표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뵙도록 하겠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